어느덧 벌써 마지막 기말 발표 시간이 되었네요. 제가 벌써 4번의 발표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왔다는 게 신기하기만 합니다. 마지막 발표는 딱 무언가를 성취하고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만 그러진 못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모습은 논문 때 보여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주제를 뭘로 정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또 학기 돌아보기를 하기에 뭔가 진부하고 그렇다고 이번 학기에 크게 할 만한 것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학기 제가 제일 많이 느꼈던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고3들의 특징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가장 많이 느낀 감정은 불안과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토대로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학교에 들어오고 학년이 오르니 3학년이 된다는 것은 1, 2학년이 된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었습니다. 3학년들이 학교의 분위기를 많이 좌지우지하기도 했고 학교를 돌아가게 하는 것은 거의 3학년들의 몫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저도 많은 역할들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숙사 담과 교류부장, 광기부장을 맡게 되었는데 먼저 기숙사 담장. 기숙사 담과 큰 차이는 없지만 짜잘한 알림들은 다 제 몫이었습니다. 맨날 늦게 일어나는 입장에서 일찍 일어나 애들을 깨워야 하고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자유로웠던 제가 시간을 딱딱 맞추는 입장이 되고 또한 기숙사원들의 민원들도 해결해야 하는 입장이 되니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광기는 더 큰 과제였습니다.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대본을 써야 하고 그걸로 20명의 친구들을 데리고 연출까지 해야 한다니 그냥 너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특히 광기 초반은 너무 부담되고 몇 주 동안 대본을 쓰는 시간은 거의 자괴감의 시간이었습니다. 수요일 광기하는 시간이 되면 막 화요일부터 불안하고 걱정이 될 정도로 광기에 대한 부분은 자신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건 제가 쓴 대본을 처음 보여주었을 때 그 떨림과 걱정과 불안들, 심장이 거의 한 200으로 뛰었던 일입니다. 그래도 막상 광기 시간이 되면 열심히 하고 열정이 넘치는 부원들 덕에 지금은 많이 마음이 놓이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학교 내에서 양봉 프로젝트, 지지청, 고업화, 최근에 시작한 평화위원회까지 꽤나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 방학 전에 세우는 목표는 무산이 되고 정신없이 학기 말이 되었습니다. 학기 말이 되니 제가 놓치고 있던 게 생각났습니다. 바로 인턴십이었습니다. 보통 2학년 2학기에서 3학년 1학기에 하는 인턴십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어찌어찌하여 나머지 인턴십 탐방을 따라가긴 했지만 저의 인턴십 탐방은 아닌 느낌이 강했습니다. 유익한 시간이긴 했지만요. 점점 방학은 다가왔고 전 조급해졌습니다. 병덕쌤을 통해 방학 중에 공연기획회사를 하시는 분과 온라인 탐방 약속을 잡아놨지만 온라인이라 그런지 역시 조급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학기에 지금 있는 역할을 해내며 인턴십과 논문까지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계속 조급함만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이번 발표 준비를 하면서 대체 무엇이 나를 그렇게 불안하게 하는지 제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봤습니다. 그 안에는 내년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년이면 10년 넘게 저를 받쳐줬던 튼튼한 울타리들이 사라진다는 게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초, 중, 고 모두 거의 대안교육을 받은 저는 사회에 나갔을 땐 그저 초졸인 학생이었습니다. 한 번도 대안학교를 다니면서 후회한 적이 없고 훨씬 가치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들은 제 안에 스며들어 있는 거지 종이 쪼가리 같이 보여지는 것으로 증명되진 않았습니다. 또한 대안교육을 오래 받은 입장으로서 남들처럼 돈 많이 버는 직업을 위해 대학, 회사 루트를 타고 싶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특별한 관심 분야가 없는 저에게 다른 어떤 삶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20살이라는 키워드를 떠올리면 막막한 감정만 앞설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몫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자립하며 살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해봤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든 생각은 어떤 어른이 되고 싶은지 정도는 어느 정도 답을 내려볼 수 있지 않을까였습니다. 제가 너무 자립적인 부분에만 매달려 있었던 것이죠. 어떤 어른이 되고 싶나라고 고민했을 땐 좋아하는 문장이 떠오릅니다. 말에 무게가 실린다는 건 그 사람의 삶에도 무게가 실려 있을 때다. 라는 말인데요. 요즘 느낀 것은 어른들 중에 말만 그럴듯하게 하거나 자신의 말과는 모순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른들을 보며 먼저 저는
제가 하는 말들이나 지향하는 가치들에 떳떳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의 언어들이 그저 멋져 보이거나 폼나기 위해서가 아닌 내 삶에서 느꼈던 진실된 언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패스코를 하거나 문제의식을 느끼는 부분에서 바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즘 가장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은 육식과 소비 문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이번 학기 유독 기후위기 관련된 수업이 많았습니다. 그런 수업들을 들으며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우리는 하루에도 엄청난 양의 쓰레기들을 배출하고 배출될 쓰레기들은 어디에도 처리되지 못하고 남아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걸 알자 모든 게 부자연스러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회용 컵, 과자 비닐, 다이소에 가면 널려있는 플라스틱 물건들 모두 썩지 못하고 영원히 지구에 남아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저에겐 지구에 존재하는 썩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인간도 동물도 식물도 모든 게 언젠가 썩어 거름이 되거나 사라지지만 우리가 만든 이 일회용품들은 썩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는 게 정말 우리가 엄청난 것을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몇천 년 동안 유지되던 지구의 평균 온도 그래프가 몇십 년 만에 마치 낭떠러지처럼 하락하는 모습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정말 단단히 뒤틀려 있다는 걸 알게 해주었습니다.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깨달은 후 먹방을 보는데 너무 이질감이 느껴졌습니다. 몇 킬로그램의 소고기를 구워 한 번에 먹는 모습이 그리고 쩝쩝거리는 소리들이 무언가 폭력적이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거슬렸습니다. 그 후로 고기를 먹는 것이 플라스틱을 소비하는 것이 가죽 제품을 쓰는 것이 어쩌면 저에게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는 이질감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정작 몇 일이 지나면 바쁜 일상들에 지어 묻어져 갔고 급할 땐 일회용 쓰레기들을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머릿속으로는 공감하는 이야기지만 몸은 배어버린 습관들 때문에 내 말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기 위해선 나름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빨대나 텀블러, 손수거 같은 것들 말이죠. 그리고 저의 원동력으론 아까 말했듯 제 말의 무게를 지키기 위해 실행하고 싶습니다. 그냥 가볍게 툭툭 던지는 사람보다 무게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인턴십으로 풀어내보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의 2학기 계획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방금 소비문화에 대해 얘기했듯 저는 방학에 제로웨이스트 샵으로 인턴십을 가려고 합니다. 인턴십을 가서 저희 안 좋은 소비 습관에 대해서도 바꾸고 앞으로는 어떤 소비 방식을 가져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역할들이 대부분 2학기까지 지속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2학기까지 그것들을 잘 마무리만 잘해도 큰 성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맥락이 조금 없었던 저의 기말여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질문과 코멘트 받겠습니다. 네, 준혁쌤. 네, 발표 잘 봤고요. 진짜 어른다운 고민한다는 게 멋있고 저랑 고민 수준이 비슷한 것 같아서 놀랍고 예원이가 생각보다 본인은 막 이렇게 나는 뭐 한 게 없다고 하지만 저는 굉장히 뿌듯합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저는 앞에 그 여러 가지 뭐 부장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했던 고민이 그게 진짜 어른다운 고민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뭐냐면 남들 좋은 것도 해줘야 되고 자기도 실현을 해야 되는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 사실은 대한학 교장선생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남들 좋아하는 것도 해주고 자기도 실현을 하긴 해야 되는 그 사이에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부장이라는 게 그런 역할이고 상방인이라는 게 그런 역할인데 그러면서 뭔가 배우게 되실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토끼를 잡으려고 그러면 뭐를 하면 된다. 난 요게 요렇게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데 이걸 배워야겠다든지
내가 그런 힘듦을 경험하면서 내가 배운 게 뭔가 있다면 그게 뭘까? 그게 일단 첫 번째 질문.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랑 남들이 해주는 거에 그죠. 이를테면 이게 광기부장이잖아요. 네. 내가 좋아하는 연극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부대가 있을 거고. 근데 네. 배우들도 자기 하고 싶은 게 다 있을 거 아니야. 그 두 개를 프로치 시켜야 좋은 연극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고민이실 것 같고, 그걸 지금 뭐 무슨 부장, 기숙사 뭐 이거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다 비슷한 거라 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뭔가 배운 게 있다면. 뭐든 좀 즐겁게 풀어내면은 다 같이 참여해주는 것 같아요. 감기도 약간 어려운 주제지만 좀 즐겁게 하다 보면은 친구들도 같이 따라오고 그런 식으로 좀. 네. 분위기를 즐겁게 네. 만들면 다 같이 이렇게 끝나. 제가 저거 두 번째 질문인데요. 그 진짜 어렵다고 고민하는 건 좋은데 그냥 제가 느낌이 좀 무겁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로 웨이스트 좋은데 무겁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묻고 싶고 그걸 하고 하면 나한테 뭐가 좋죠? 저한테 좋은 점이요? 내 삶에 뭐 내가 진짜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거지. 그냥 그런 가치들을 지킬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존재가 제가 그러면 되고 싶은 사람이 된다는 게. 목표 잘 받고요. 저는 2학기가 매우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른 질문과 코멘트 있을까요? 네, 예원 누나. 예원이가 몇 명? 예원 주니어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어요. 일단 궁금한 게 있는데 예원이가 이번에 광기 부장을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어쩌다가 대본을 쓰게 된 건지 좀 궁금해요. 대본을 쓰게 된 이유는 사실 그냥 다 전 감기 부장들이 대본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한번 시작을 해본 건데 그게 되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 그 쓸 때 뭐 맞춤법이나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저는 궁금해졌어요. 부원들의 힘을 많이 빌린 것 같아요. 부원들이랑 리딩을 하면서 이제 부원들이 지적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고쳤고, 네, 그랬죠. 되게 다양한 시도를 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장을 많이 하셨더라고 보니까 기숙사 장장도 하시고 부장도 하시고 지금 또 뭐 부서장 하고 계신 거 있잖아요. 네, 교육을. 네, 되게 많은 걸 맡고 계신 것 같은데 나중에 대본 쓰실 때 혹시 맞춤법 너무 헷갈린다 싶으면은 저한테 연락하시길 바라고 밑에 있는 두 예원이들 잘 데리고 일장 예원으로 멋있게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질문과 코멘트 있을까요? 네, 나무 먼저 할게요. 그 발표 잘 받고 그 어른이 된다는 것에 대한 고민도 뭐 지구 환경에 대한 고민도 되게 공감이 가서 이렇게 잘 봤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동희야. 그 예원이가 계속 채식을 할 때마다 옆에서 제가 되게 시비 걸고 막 계속 놀리고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막 그게 뭔가 미안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냥 관심을 주려고 그랬던 거였는데 지금은 생각해보니까 별로 좋은 관심을 아니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냥 지금부터 그냥 전적으로 채식을 하는 걸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동희 씨도 같이 저와 채식을 합시다. 다음 질문과 코멘트. 영준 쌤. 질문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이제 우리 학교에서도 기후위기에 대한 다양한 교육도 있었고, 뭐 캠페인도 하고, 학생들 뭐 수업도 있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지식은 이게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데 실천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에어컨을 켜는 게 사실 지구 환경에 되게 안 좋잖아요. 그런데도 학생들은 조금만 더워도
쪼르르 달려와서 선생님 에어컨 좀 빨리 틀어주세요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그래서 더운 게 안쓰러워 선생님들은 또 틀어줘요. 이럴 때 예원이가 만약에 제 입장이라면 저는 좀 지구 환경도 되게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또 더운 걸 무조건 참으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을까? 저 개인적인 고민이 많아서요. 저도 예원이라면 어떻게 얘기를 하면 할 수 있을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선생님들이 무조건 강압적으로 뭐 에어컨을 막는다 이건 아닌 것 같고, 먼저 에어컨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감수성도 같이 따라와줘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단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감수성을 같이 올릴 수 있게,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실천하게 된 거거든요. 좀 자극적인 영상도 보고 하면서. 그래서 같이 감수성을 먼저 올리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학생들의 감수성을 올리기 위한 작업들이 네. 계속해야 된다. 끊임없이. 네. 그리고 에어컨 틀어달라는 거 그냥 틀어주고. 일단 감수성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뭐 강압적으로 막을 수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답니다. 네, 다음 질문과 코멘트 경진쌤. 예원이의 발표 너무 잘 맥락 정말 있었고요. 너무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발표였습니다. 두 가지 정도 질문이 있는데요. 이거 두 가지는 맥락이 없어요. 근데 예원이가 생각하는 어른은 무엇일까요?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어른이요? 네, 어때야 이건 어른이야? 뭐 이런 게 있나요 혹시? 뭐 나이만 먹는다고 어른이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네. 질문이 있는데요. 그 이제 광기를 하고 이제 대본을 직접 처음 써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이제 대본을 이제 본인의 상상 속에서 대본을 만들고 이제 창작 과정에서 이제 또 작연출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상상했던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이제 과정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때 어떠한 감정들, 어떠한 느낌들을 받았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네요. 저는 되게 대본을 쓸 때 그렇게 많이 무대를 상상하면서 쓴 건 아니었는데 막상 이제 친구들이 직접 연기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뭐라고 해야지?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쓴 캐릭터들이 약간 살아 움직이는 느낌? 근데 그만큼 이제 제가 어쨌든 이 대본을 못 쓰면 그만큼 연출이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불안한 느낌도 있고 네,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작품이 끝난 뒤에 또 이제 예원이가 또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작품이 다 끝나서 무대 위에서 어땠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또 개인적으로 나누고 싶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과 코멘트 있을까요? 네, 그럼 부모님 코멘트. 아니, 지민이 손들어서 오는데.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많이 무거운 지책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항상 분위기를 시켜줘서 고맙고 덕분에 1학기 좀 재밌게 생활 잘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과 코멘트. 없으시다면 부모 코멘트 듣겠습니다. 1학년, 2학년 때도 한 번도 기말 발표 빠지지 않고 와서 직접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3학년 이번에 기말 발표 오면 저는 사실 별로 기대를 안 했어요. 그게 예원이한테 기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도 3학년 학부모쯤 되고 보니까 예원이가 얼마큼 학교 생활을 하고 있고 또 고민하고 또 즐기려고 또 노력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보여서 그게 뭐 굳이 발표가 어떻든 네, 그런 생각으로 기대를 안 했던 건데
이렇게 또 와서 보고 하니까 역시 신예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발표 준비하고 발표하느라고 너무 수고 많았고 항상 엄마나 아빠 응원하고 지지하고 하반기에는 맡은 게 많아서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지지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네. 이번 학기에 좀 예원이가 책임의 무게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과정이 예원이 성장에 도움이 됐기를 좀 바라고 또 어른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되게 멋있었던 것 같은데 네 멋있었어요. 네 저도 사랑합니다. 네, 그럼 예원 누나 소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훌륭하고요. 다음 발표 제가 열심히 경청해서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